성우투자를 기원합니다. 최현주 전문가와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체크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의 시각으로 본 오늘의 체크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2차전지 내년에도 성장 전망. 사실 2차전지 성장한다 이런 얘기는 뭐 다들 이제는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가져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2차전지 성장 전망이라는 체크포인트를 제시하신 이유가 뭘까요? 금융정보업체인 FN 가이드라고 있는데 거기서 내년에 실적을 이제 뭐 증권사별로 취합을 해서 보니까 내년에도 실적은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봐드리면은 일단은 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영업이익이 약 4조 2,500억 정도를 기록해가지고 올해보다 약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 내년에 영업이익 약 4,800억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증가율은 약 52%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 약 4,200억 정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보다 18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LNF도 영업이익 2,500억 정도 기록하면서 올해보다 2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시장 예상보다 못 미치면서 지금 2차전지 주식들 많이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리튬 가격도 많이 하락을 하면서 양극재 업체들 수익성이 상당히 좀 안 좋아졌죠. 그러나 이제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 늦어도 내년 1분기에까지 하락하면은 더 이상 이제 빠지지 않고 좀 터닝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 업황은 상저하고를 좀 예상을 되고 있고요. 내년 1, 2분기까지에는 업황은 좀 별로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3분기 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한 6개월 정도 뭐 선행한다고 보면은 뭐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초에 어느 정도까지는 뭐 조금 약세를 기록한다 아니면 좀 박스권 움직임을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년 초 이후에는 먼저 선반영되면은 주가는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역시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뭐 리튬 가격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은 내년 1분기까지는 뭐 어느 정도 약세가 예상이 되지만은 그 이후에 괜찮다고 보면은 역시 하반기에는 양극재 업체들도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주가서부터 먼저 잠시 보시면요. 네. 뭐 21선에서 지금 일단 지지받고 있고 이따가 소재 업체들도 좀 보여드리겠는데 양극재 업체죠. 보여드리겠는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는 상승할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이 좀 더 상승하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2차전지 업체들 시가총액이 좀 큰 만큼 같이 상승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잠시 보시면은요. 네. 어제 거래가 증가하면서 양봉이 나왔는데 뭐 위에 약간 꼬리 달리고 뭐 60일선에서 약간 뭐 저항이 있었는데 뭐 이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어제 거래 늘어나서 상승한 거에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어제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요. 거래 소폭 늘어났고 양봉 나오고 오늘 테슬라 뭐 한 4%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한번 오늘 2차전지 업체들 주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가까운 이벤트, 먼 이벤트 하나씩만 점검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30일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나옵니다. 물론 테슬라 주가가 간밤에는 올랐는데 우려가 좀 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미국의 대선이 내년 말쯤에 있습니다.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득세하면서 2차전지 관련된 뭐 신재생 쪽으로는 그럼 안 좋은 거다, 피해주다, 뭐 이런 평가들이 좀 있던데요. 두 가지 측면 봐주세요. 뭐 테슬라 사이버 트럭 네. 얘기하는 나왔는데 그런 기대감은 있고 뭐 우려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테슬라가 지금 재고가 조금 많이 좀 줄어들고 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네. 결국에는 지금 재고 처분에 활발히 나서고 있고 결국엔 재고가 어느 정도는 재고가 이제 좀 낮아지고 되면은 결국에는 영업 환경이나 뭐 테슬라도 본격적으로 뭐 실적 개선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당선이 될지 안 될지는 일단 뭐 미지수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당선이 되면은 혹시 뭐 IRA 법안 이제 폐기라든가 네. 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먼 미래 일이니까 저는 조금 먼저 주가에는 지금 이미 반영이 돼 있다. 네. 그리고
저는 미국이 전기차 산업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은 트럼프도 결국에는 IRA 법안 그냥 놔둬야 되는 게 아닌가. 뭐 디트로이트 쪽에 있는 자동차 완성 내연기관차 업체들 같은 경우도 전기차 생산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예,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공 섹터 보겠습니다. 환율 하락 1,300원 선 아래죠. 원달러 환율 하락은 호재인데 유가는 중립이다.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환율이 어제 이제 뭐 1,300원 밑으로 내려갔죠. 1,290원대에 진입을 했는데 어제 한 10원 정도 네. 하락을 했어요. 급락을 했고. 그리고 유가도 현재 지금 70달러대에 WTI 기준으로 지금 머물고 있어가지고 항공업계는 뭐 실적 개선은 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유가는 좀 변수다. 좀 이따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왜 그런지. 지금 환율이 하락하면은 뭐 항공기 리시스료, 그 다음에 항공료 등 지금 항공업체들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원화 강세면은 좋고요. 그러면 실적 상승에는 다시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환율이 하락을 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여행을 하려는 우리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여행을 조금 더 해외여행을 뭐 많이 할 수도 있다. 여행객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면 뭐 항공업계는 당연히 도움이 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달러하고 그다음에 유가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네. 어제 환율이 좀 밑꼬리는 달리기는 했지만은 어제 10원 정도 급락을 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약세가 좀 나올 거예요. 지금 어제 환율 저점이 1,290원이었는데 1,290원 50점. 오늘 한번 1,280원대 한번 진입도 한번 기대해 보자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여기 11월 21일 날 기록했던 1,284원 여기를 일시적으로 깰지 아니면 여기서 지지가 나와서 환율이 워낙 끈질기기 때문에 다시 상승을 할지 그 라인까지는 좀 봐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고 유가 어제 2% 상승했어요. 제가 저번에 11월 16일 이날에 유가 급락을 했지만 그 다음 날에 바로 상승하면서 이제 뭐 더 이상 빠지더라도 이 라인에서 뭐 좀 더 빠지면 또 다시 매수 들어올 것이라고 했는데 계속 그 라인은 좀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뭐 80달러 한 85달러 정도까지는 뭐 네. 그렇게도 좀 열어놔둬야 된다. 그럼 잠시 유가가 뭐 90달러대까지는 바로 가기는 힘들겠지만 그러면 뭐 유가 같은 게 좀 올라오면 항공주들 같은 경우 조금 주춤할 수 있다. 그럼 오히려 한번 그때 또 한번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항공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알아봤습니다.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이 두 개나 있어서 빠르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11월 6일에 제시됐던 오스테오닉인데요. 이 종목 매수가가 4,000원대였습니다. 4,400원에 사서 5,000원 목표 주가 어제 돌파가 됐고요. 강하게 올랐습니다. 17%가량의 수익을 챙겼는데요. 향후 전략 알려주시죠. 네,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업체인데 실적 개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에 어제 목표가 5,0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2차 목표가 5,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홀딩입니다. 네. 2차 목표가 5,500원 설정하면서 수익률 20% 초반까지 늘려보자 얘기해 주시네요. 다음은 정말 대단한 종목이죠. 텔레칩스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바로 목표가 도달을 했고 그때 홀딩 의견을 주셨어요. 2차 목표가 34,000원인데 개장 직후에 바로 돌파가 나왔습니다. 수익률은 이제 34% 정도 됐습니다. 그때 팔지 말자, 더 가지고 있자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3차 목표가가 되겠네요. 얼마까지 봐야 되나요? 저는 일단 단기 매도하겠습니다. 아, 뭐 윗거래도 단기 좀 매도. 달리고 다만 이제 거래량 증가하고 있고 5일선 지지하고 있기 네. 때문에 다시 조금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은 뭐 34,000원 기준으로 해서 조금 넘어서 팔아도 되고 뭐 그 밑에서 팔아도 되고 그 기준 라인으로 일단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이렇게 해서 수익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텔레칩스는 34,000원 부근에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추천주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엠노입니다. 엠노는 뭐 좀 얼마 전에 이제 뭐 삼성 SDS한테 인수가 됐고요. 지금 구매 공급망 관리 솔루션을 기업에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수요 확대로 인해서 라이센스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삼성 SDS와 글로벌 시장을 같이 공략하고 있어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네. 어제도 상승했고 생소네요.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은 뭐 좋은 현상이고요. 일단은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79,000원
손절가는 5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주 엠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보합 정도에서 현재 동시효과 구간 진행됩니다. 68,700원 정도의 시초가 예상되고요. 목표 주가는 79,000원, 손절 라인 59,000원입니다. 오늘의 체크포인트 추천주 목표가 조달 종목 리뷰해봤습니다.